쉽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로. 자, 느바로 넘어가서요. 느바는 일단 오늘은 주력이 없어요. 내일 경기 보고 할 거고. 앞에 뭐 인디애나 워싱턴이랑 디트로이트 올랜도는 이제 오늘 경기인데, 이거는 일단 첫 경기 똥 대 똥이에요. 올랜도 디트 개 똥 대 똥 매치업이고. 일단 요 경기에서 그래도 좀 우리가 뭐 재밌게 볼 경기는 벤케로 대 이제 아이비. 예. 벤케로 대 아이비 지나친 상위 픽끼를 이제 만나게 됐고, 또 이 커닝햄도 있죠. 이런 상황인데, 일단 디트 같은 경우가 제 생각에 이거 정배 메리트는 전혀 없어요. 사실 디트 정배는 마빈 베글리도 어디야, 세크 시절에는 망나년대 디트로이트 와서는 충분히 본인의 어쨌든 옛날 기대치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빠진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올랜도는 지금 이제 가드진, 마켄 펄츠나 뭐 해리스 같은 자원들 이렇게 빠져 있는데, 애초에 올랜도는 지금 이제 프론트코트진, 포워드 농구로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웬델 카터 주니어나 프란츠 바그너, 벤케로, 이 3인방의 시너지가 상당히 좋아요. 지난 시즌에는 사실 프란츠 바그너랑 웬델 카터 주니어, 웬카주, 얘네 둘의 컨비네이션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벤케로까지 올 시즌에 이제 가세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탱킹팀 치고는 볼만 나는 경기를 하는 팀이다. 특히나 커닝 같은 경우가 프리시즌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직 슛이나 뭔가 몸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 제가 볼 때는 올라가는 그거나 약간 슛이 살짝씩 빗나가는 느낌이 계속 들었었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저는 올랜도 역배나 역배도 뭐 프레니즌 이쪽이 조금 더 배당 메리트도 살릴 수 있고 핸디캡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경기부터 웅장하죠. 이 경기 패스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딱 봤을 때는 워싱턴이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전력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지금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 타이스 빠져 있고, 제일런 스미스 지금 GTD 떠 있고, 역시나 이제 좀 전에 봤던 올랜도와 반대로 가드진 농구인데, 저는 니칼라이 감독의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이 매치는 이런 부분들. 올랜도 워싱턴 같은 경우도 몬테모리스, 윌 바튼 지난 시즌 덴버 2, 3옵션들 때리고 왔는데, 얘는 뭐 3옵션은 아니었다 참. 2옵션이라 이렇게 때리고 왔는데 좀 까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믿는다면 비일 있고 포르징기스 있는, 그리고 좀 가세한 전력적으로 워싱턴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인디는 못 찍어요 이번 시즌. 제가 볼 때는 초반에. 두 번째 애틀란타 대 휴스턴. 자,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즌에 문제가 확실했죠. 트레이 용을 도와줄 선수가 없었어요. 뭐 존 콜린스도 부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후반에 카펠라 같은 경우나 뭐 여러 선수들이 볼륨이 트레이 용을 도와줄 만큼 이제 뽑아내지 못했었고, 결국에 수비가 안 됐잖아요. 애틀란타는 자멸했었다 후반에. 그러면서 이제 샌안토니오에 있던 디존테 머레이를 데려오면서 트레이 용을 수비적으로든 아니면 리딩에 대한 부담감도, 뭐 지난번에 이제 플레이오프 때 마이애미한테 그냥 0만 막히니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리딩에 대한 부담감도 좀 덜어줄 수 있고, 수비적인 부분도 가져갈 수 있는 디존테 모레이 영입 자체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 밖에 뭐 안 쓰던 아니 뭐 잘 못하던 허더나 뭐 이런 애들은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간 뭐 지금 현재 애틀란타고, 휴스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즌 패작 듀오라고 많이 밀었었던 키빈 포터 주니어와 젤런 그린이 여전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지난 시즌에는 사실 우리 경기 뭐 상관없어,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 잠재력만 끌어올릴 거야, 이게 휴스턴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난 시즌에 그렇게 많은 패작을 한 게 효과가 있었는지 이 두 선수의 프리시즌 몸 상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고춧가루 역할을 할 느낌으로, 더군다나 자바리 스미스까지 이제 상위픽으로 또 뽑아와가지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진 않고요 사실. 좀 볼거리는 있는 휴스턴인데, 사실 얘네도 계속해서 아직 더 커야 돼요. 재능은 있는데 현재 보여주는 뭐 이런 능력치나 이런 것도 솔직히 기대가 안 되고, 또 센터에 센군이 있어요. 뭐 얘가 뭐 다재다능하고 뭐 패싱 센스 있는 건 알겠는데, 센터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 자체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비수는 수비를 해야 되고, 미드필더는 뭐 패스 이런 게, 공격수는 골을 해야 돼. 그 센터 자체의 능력 자체는 떨어져요. 여러 가지 센터 치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떨어지는 부분들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일반승 자체는 충분할 것 같다. 다만 핸디캡은 모르겠어요. 핸디캡은 모르겠어. 이거는 이 젊은 연건들이나 여러가지 시너지에 있어서 정규 시즌 레벨에서 어느 정도 보여줄지는 한두 경기 정도는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애틀란타도 어쨌든 디존테 모레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디존테 모레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나름 볼을 많이 쥐고 있는, 헤비핸들러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볼을 쥐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긴 0이 다 쥐고 있을 부분이 있어서 디존테 모레가 세난 시절만큼 애틀란타에서 잘해줄 수 있을까, 정규 시즌에서. 실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직 믿음도 솔직히 저는 없어가지고 일반 승 정도만, 아니면 뭐 휴스턴 풀에 9.5잖아요 요런 느낌, 혹은 오바. 왜 수비가 없어요. 휴스턴 수비가 없어. 애틀란타 뭐 그냥 두들겨 패려고 달릴 것 같고, 얘네도 템포 빠르게 가져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준점 되게 높아요. 232.5 상당히 높아가지고 시즌 초반부터 232 높은 감이 있어서 승 말고는 좀 부주력 내지 고배당 선택감의 경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세 번째, 마이애미 대 불스. 일단은 잭라빈 GTD. 잭라빈이 프리시즌 폼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어디지? 무릎 부상인가? 약간 그 몸 상태 이상이 있어가지고 GTD에 떠있고, 출전 여부는 내일 봐야지 알아요. 카루소는 일제 출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뭐 올라디포 정도 걸려있죠. 얘는 뭐 가비지고 걸려있는데, 마이애미도 이번 시즌에 나름이 아니죠. 좀 솔직히 좀 불안한 게, 일단 PJ 터커가 나갔고요. 터커도 나갔고,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터커랑 누가 나왔지? 터커 뎁스타트 한번 보자. 터커가 나갔고, 일단 추가로 뭐 마키프스 모리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로테이션 멤버 있으면은 현재같이 뭐 올라디포 빠지거나 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자원인데, 걔도 일단 나갔고, 뭐 추가로 오늘 경기 올라디포 빠져 있고, 라우리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늙었고, 버틀러 정규 시즌에 좀 힘 빼고, 뭐 이런 부분들. 아데바요 같은 경우는 뭐 프리시즌이나 뭐 오프 시즌에 좀 연습을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너무 소극적인 플레이들, 이런 것들이 솔직히 올 시즌 마이애미는 저는 조금 의심이 많이 되거든요. 의심이 많이 되는데, 상대가 시카고다. 여기 만약에 라빈까지 빠진다? 이거 일반승은 공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전 라인업에 있어서는 뭐 솔직히 라우리가 어느 정도 못해주고 해도 히로가 그래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털 수 있는 시카고의 현재 상태라고 보이고, 더군다나 홈 개막전이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벤치에 있어서도 마이애미 벤치가 사실 지난 시즌에 엄청 두꺼웠거든요. 그 정도까지 지금 두꺼운 상태는 아닙니다만 시카고 불스보다 훨씬 낫다, 벤치 싸움도.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일반 승자체는 해줄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잭라밍이 GTD 걸려있기 때문에 미리 찍는다면은 라비나 빠져라 하면서 많이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갑니다. 첫 경기라 좀 봐야 돼요. 불스도 뭐 부세비치 몸 상태 좋다는 얘기도 있고, 패드 윌리엄스가 이제 시작부터 가세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기대는 안 돼요. 런초볼도 없고 올 시즌 플레잉 토너먼트 언저리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번째인가? 브루클린 대 뉴올리언스. 이 경기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는 둘 다 엄청나게 강해요. 라인업 자체는 미쳤어요, 진짜로. 근데 어쨌든 시작부터 동부 원정을 떠나야 되는 뉴올리언스의 입장이고, 굳이 따지면은 아직 그래도 완성도 면에서는 저는 브루클린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브루클린도 라인업 많이 바뀌었는데 로니는 어차피 꾸준히를 해줄 거고, 벤 시모스 같은 경우가 사실 케빈 듀란트랑 어빙의 짝으로서는 이만한 선수가 없어요. 뭐 리딩도 도와주면서 어빙이나 듀란트의 체력적인 문제들 덜어줄 수 있고, 수비적인 부분도 벤 시모스 상당히 좋고, 슛 말고는 다 할 수 있는데 슛은 얘네가 하면 되거든요.
너무나 좋은 짝꿍이 만나가지고 사실 뭐 호흡 맞춰볼 것도 없이 환상의 궁합이라서 오히려 지금 자이언이 들어간 뉴올리언스가 이 세 선수의 공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자이언 같은 경우 지금 수비 자체도 전혀 프리추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뭐 공격은 당연히 뭐 냉장고 날아다니는 건데 뭐 다 뚫죠. 근데 수비가 아직까지 많이 불안한 상황에서 어빙, 듀란트 이런 선수들 막을 가능성이 떨어지고, 밸런스 자체도 지금 브루클린 같은 경우 올 시즌 클렉스턴을 좀 자주 쓰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디펜스 자체도 옛날 브루클린보다는 훨씬 좋아요. 지금 벤 시몬스랑 이제 클렉스턴 같은 경우는 둘 다 외곽 수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올 시즌 브루클린이 생각보다 무서운데, 이게 왜 그래도 좀 찍기가 어렵냐면은, 제가 알기로 스티븐 애쉬 감독이, 그러니까 브루클린 감독이 리그 초반에 성적 안 나오면은 바로 경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해외 쪽 찌라시성 비슷한 그런 소식에 의하면은 찌라시일 수도 있고, 아무튼 오피셜 뜬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걸 오피셜 띄울 리는 없잖아요. 애초에 있어가지고. 근데 듀란트가 내시 감독을 안 좋아해. 애초에 막 그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뭐 내시 좀 잘라라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와, 이것 때문에 못 믿겠다 솔직히. 뉴올리언스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팀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찍는다면은 뉴올리언스가 프레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솔직히 그냥 붙으면은, 제대로 붙으면 저는 브루클린이 그래도 홈이기도 하고 좀 더 낫다는 마인드긴 한데, 3.5 낮잖아요 기준점이. 근데 여러가지 좀 이슈나 벤치의 뎁스 자체도 지금 뭐 브루클린 너무 많이 빠져있고, 세스커리 조에리스 빠져있으면은 지금 뭐 패티 밀스나 아니면 캠 토마스 이런 애들이 슛을 넣어줘야 되고, 벤치에서 아니면 마키프 모리스 같은 애들이 이제 또 든든하게 버텨줘야 되는데, 밀스 개뽀록이고 캠 토마스는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차라리 이제 뉴올리언스의 벤치 이제 트레이 머피 3세 이런 애들이 슛감이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 벤치 싸움에서는 뉴올이 낫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전 싸움에서는 브루클린 야구이 느낌에. 그래가지고 굳이 보면 뉴올 프렌 혹은 오바. 근데 오바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아직은 좀 봐야 되니까. 다음 경기 첫 경기가 원래 어려워. 어디든 어떤 스포츠든 첫 경기는 뭐 까봐야 알잖아요. 우리가 예측도 잘 안되고. 그 다음 토론토 대 클리블랜드. 이제 토론토는 그냥 보시면 돼요. 지난 시즌 토론토구나 하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유주했기 나비오 미첼 아닙니다. 도노반 미첼이에요. 유타에서 클볼로 합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야스턴 나가고, 또 지난 시즌 모블리 알렌하고 이제 빅맨을 또 이뤄주던 라우리 마카넨도 나가고, 뭐 여러 이탈과 뭐 인이 있었는데 어쨌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갈란드랑 이제 미첼, 이 D의 의지들 둘이서 올 시즌에 클리블랜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거 첫 경기잖아요. 첫 경기 개막전에다가 더군다나 이제 캐나다 원정이고 결국에 지금 토론토도 일단은 뭐 오토포터 뭐 데려왔지만 바로 부상으로 빠져있고, 부시에도 지금 GTD인데 못 나올 가능성, 뭐 캠버치도 지금 빠져있고, 결국 벤치가 지금 엄청 옅어요. 클불도 지금 루비오 빠져있고 해가지고 벤치가 좀 아쉬운 상황이고, 양팀 다 결국 주전 라인업에서의 의존도가 좀 높을 만한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클볼은 아니 토론토 이제 벤치에 그나마 뭐 아치우와 아니 뭐 혹은 테디어스는 뛸 수도 있고, 가드 쪽은 이제 플린하고 벤튼밖에 없는데 이름값이나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전 라인업을 그래도 많이 굴린다면은 저는 토론토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시즌이 조금씩 진행이 될수록 지금의 클리블랜드 라인업 보면은 저는 이제 가면 갈수록 클블이 토론토보단 더 셀 것 같긴 하거든요. 얘네 이렇게 돌아와서 잘 뛰어주지 않는 이상은. 근데 얘네는 지난 시즌부터 맞춰왔던 팀이에요. 토론토 같은 경우 그대로 나오는 거고, 어차피 토론토는 그리고 정규 시즌에 주전 라인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어요. 그냥 갈아 넣잖아요. 벤치가 없든 말든 어차피 주전이 많이 뛰는 팀이 토론토고,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 현재 처한 상황만 고려했을 때는 홈코트의 이점도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리고 저는 토론토가 잡는다고 보고,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봅니다. 언더 213초. 상당히 기준점이 낮게 잡혔는데 이건 애초에 솔직히 높을 수가 없어요. 토론토 같은 경우 애초에 수비팀이고 공격에서 짜임새가 많이 떨어지는 가운데 이거 솔직히 지공으로 토론토가 지금 클리블랜드 수비 뚫기도 어렵거든요. 모블리 알렌 버티고 있으면은 이거 뭐 미드레인지에서도 조금 더 해주거나 외곽에서 좀 많이 터져줘야 되는데 토론토는 애초에 비집고 들어간 놈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물론 외곽도 다 가능합니다. 외곽 다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공격에 있어서 삐걱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 클블도 도노반 미첼이 어쨌든 합류한 부분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 지금 당장에 토론토의 수비를 뭐 털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저득점. 멤피스 대 뉴욕. 지난 시즌에 이제 정규 시즌 때 상당히 좋았고 뭐 플레이오프 때도 본인들의 능력을 많이 보여줬던 멤피스인데,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요, 저도 멤피스가 이길 것 같긴 해요. 근데 배당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멤피스가 프론트 코트 지금 박살났거든요. 다 빠져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이제 루키인 알다마나 뭐 콘차 들어가 있고, 지금 뉴욕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에 댈러스 상당히 좋았던 브런슨을 영입을 했어요. 이러면서 사실 뭐 아직 정리 못한 랜들이나 이런 애들도 있긴 합니다만, 뭐 바렛이나 미첼 로빈슨 버티고 있는 프론트 코트진의 힘은 상당하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이게 이렇게 개똥배까진가? 조금 더 주지, 한 1.4까지는 줬으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1.33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1.33은 저 잘 모르겠어요. 일반 승전도는 그래도 해준다고 보고요. 다만 좀 별로 건들고 싶지는 느낌은 없습니다. 뉴욕이 솔직히 기대치 자체는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제 느낌에는 약간 복권 긁는 느낌이 있어요. 긁었을 때 꽝일 확률이 좀 높긴 한데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 어쨌든 복권 긁었을 때, 라인업을 봤을 때 랜들도 이거 그래도 한번 다시 긁어볼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고, 물론 약간 플루크 한창 잘했던 게 플루크 같긴 한데 뭐 다시 긁어볼 만한 가치 있고, 어쨌든 브론슨도 있고, 미첼 로빈슨의 RJ 바렛이면은 이거 잘 터지면은 여기 셀 수도 있다 생각 외로. 그런 부분과 이제 멤피스가 지금 프론트 코트 지금 박살난 거 봤을 때, 생각보다는 배당이 딱 봤을 때 이름만 까만 보면 멤피스 개강승인데 라인업 보면은 이거 좀 쫄리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일단 일반 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네드 오클인데 지금 미네소타 고베어 들어가 있어요. 유타에서 또 이제 유타가 이제 리셋 눌러가지고 버튼, 고베어가 이제 타운스와 같이 미네소타 이제 트윈타워를 또 이루게 됐고, 뭐 앤서니 에도즈도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디안젤로 러셀이나 상당히 지금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강해졌습니다. 주전 라인업은 애초에 지난 시즌에도 미네소타가 주전은 강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타운스의 파울 트러블 관리나 아니면 벤치에서 누구야, 뭐 프린스나 또 걔 누구야, 감옥 갔다 온 놈, 말릭 비즐리인가? 비즐리였나 이름이? 구대기 같이 못했잖아요 벤치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완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둘이 맞춰본 적이 별로 없어요. 경기를 뛰면서 맞춰봐야 되거든요. 타운스랑 고베어랑 이 공존에 있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아직. 그것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뭐 좀 나중에 만났으면은 지금 미네소타 라인업 정도면은 뭐 탱킹인 뭐 오클 정도는 충분히 뭐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오케시도 어쨌든 이게 빠지는 선수가 없는데 스가나 뭐 돌트나 뭐 나올 만한 애들은 다 나와요. 해줄 수 있는 애들. 그런 상황에서 미네소타가 어차피 솔직히 승리는 가져갈 거거든. 맞춰봐야 되는데 그러다 삐걱삐걱 되고 여러 우여곡절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시즌 초반에. 그런 점 봤을 때 이런 높은 엔디는 솔직히 건드리기는 좀 빡세다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덴버 대 유타. 몇 번째야? 7번째가. 이건 뭐 덴버가 이기겠죠. 이걸 덴버 일반 스타차는 그냥 해줄 사이즈고,
핸디캡에 있어서 이거 7.5죠. 7.5를 이제 해주냐 마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일단은 덴버 같은 경우는 뭐 다 돌아왔어요. 마포주, 자말 모레이 1옵션가 이제 뭐 그래가지고 2옵션가 돌아온 상황에서 요키치까지 버티고 있는 가운데 유타는 지금 뭐 싹 다 바뀌었잖아요. 물론 이 유타의 라인업 자체가 솔직히 엄청 약한 건 아니에요. 박살이 나긴 했어요. 뭐 다 나갔잖아요. 지금 뭐 고베오도 없고 미첼도 없고 누구야, 뭐 조잉글슨 진작에 나갔고, 보얀 보그다노비치 나가고 뭐 로이스 닐 나가고 다 나갔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이 선수들 이렇게 이름값 보면은 콜리에다가 야스톤에다가 라우리 마카는데 반더빌트에 올리니 그렇게까지 약하진 않네. 솔직히 전 전력 자체는 지금 전력은 플레인 토너먼트 그 정도 살짝 밑에 살짝 밑에 그 정도 느낌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만 잘하면 프린까지도 가능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만만한 사이즈가 아니고 좀 까봐야 되는 그거 같아가지고 일단 일반 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핸디 찍는다면 덴버 찍을 것 같긴 해요. 7.5긴 합니다만. 근데 원정 덴버기도 하고 해가지고 일반 승 묵자. 아 이거 올리닉으로 이거 요키치 어떻게 막아. 8번째 피닉스 대 댈러스. 목 아파. 이 경기는 어려워요. 일단은 이게 왜 어렵냐면은 솔직히 이 두 팀의 맞대결의 승부는 지난 시즌 이미 서부 2라운드에서 결정이 났어요. 댈러스가 4대3으로 올라갔잖아요. 9시에요. 시간 벌써 이렇게 됐어. 올라갔잖아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올라갔잖아요. 이게 첫 경기라서 그래. 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빠르게 가면 올라갔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후반기에 만났으면 댈러스가 이긴다고 봐요. 이긴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타이밍에서 왜 불안하냐면 돈치치 유로 뛰고 왔어요. 유로 바스켓 뛰고 와가지고 아마 초반에는 관리해줄 거란 말이야. 풀로 이제 시작부터 이제 풀 가동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줄 사이즈고,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댈러스가 피닉스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거는 체력 저하였어요. 크리스 폴. 이제 뭐 중간에 뭐 뉴올리언스 막 이런 애들 만나면서 힘 다 빼고 올라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돈치치를 어떻게 막아? 몸빵으로 밀어붙이니까 폴이 그냥 죽어 나가는 거야. 그럼 뭐 댈러스 그냥 강승이었지. 강승까지는 아니고 이제 4대3으로 간신히 올라갔죠. 이런 사이즈인데 현재는 폴이 어쨌든 오프시즌 거치면서 회복도 한 상태에서 돈치치가 지금 유로바스켓 이후에 컨디션이 뭐 100%도 아니고 조금 조절을 할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제일런 브론스도 어쨌든 빠져있는 상황이고, 지금 댈러스는 팀 구성한 거 보면은 그냥 완전히 원맨 팀이에요. 완전히 원맨 팀으로 짰어. 자비엘 맥기나 벤치 쪽에 우드, 휴스턴에 있던 우드, 뭐 티마저 복귀했고, 이런 애들 구성 자체가 그냥 돈치치 완전 몰빵 농구거든. 이거 돈치치 없으면 안 되는데 이번 경기 돈치치는 100%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찍기가 힘들어. 근데 지금 피닉스 같은 경우는 주전 라인은 당연히 세요. 다만 디안드레 이튼 같은 경우 현재 티보드 감독과의 불화가 상당히 좀 심하게 진행된 상황이고, 벤치가 없어요. 제이 크라우더 올 시즌 캠 존슨 쓴다고 해서 빡쳐가지고 나 트레이드 해달라 요청도 지금 때렸고, 뭐 카메론 페인이나 뭐 사리치나 토리 크레이 약간 별로고, 데미안리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솔직히 어디로 튀어도 이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치치의 컨디션만 괜찮고 얘가 그래도 좀 띄워준다 면 전 댈러스 쪽 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면 폴 부커는 여전히 무서워요. 뭐 브리지스나 캠 존슨 뭐 멀쩡히 있고, 에이튼이 감독과 불화가 있는 건 뭐 맞지만 그렇다고 경기를 뭐 던질 것 같지는 않아서 어렵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굳이 찍는다면 델풀 찌를 것 같긴 한데 배팅은 안 합니다. 세크 대 포틀 마지막인데, 이거 뭐 다득점 가야죠. 갈 거면은. 일단 프리시즌에 보여준 그런 부분만 봤을 때는 세크가 훨씬 좋아요. 세크가 프리시즌에 생각보다 이 팍스와 뭐 사보니스 그리고 옥팔라가 선발로 올라와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는 키건 머레이가 빠져가지고 상당히 좀 공수에 있어서 아쉬운 결장이 있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 릴라드랑 앤퍼니 사이먼스 해가지고 이제 가동하려는 거죠. 옛날 릴맥이었잖아요. 근데 릴을 뭐라 불러야 돼? 릴라드와 이제 사이먼스 체제로
릴 장군의 이제 파트너만 바뀐 상태에서 뭐 조시 하트나 제레미 그랜트 이런 또 조각들을 바꿔주고 이제 게리 페이튼까지 골스에서 이제 데려오면서 릴라드나 뭐 앰퍼니 사이먼스의 수비가 안 되는 부분을 메꿔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랜을 짠 것 같은데 솔직히 프리시즌 자체에서는 많이 실망적이었고요. 다만 정규에서는 봐야 돼요. 왜냐면 릴라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승리를 따내느냐 마냐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어쨌든 둘 다 수비 안 되는 팀이에요. 뭐 포트랜드 그냥 수비가 없고 아예 세크라멘토도 현재 마찬가지다. 수비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배팅한다면 다득점 봅니다. 그 정도고. 아우 다음부터는 좀 짧게 오늘보다는 가겠습니다. 설명 안 한 팀들